국민연금만 믿어도 되나? 65세. 숫자로만 보면 그저 하나의 나이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기다려온 날이기도 합니다. 첫 월급을 받던 20살의 설렘, 아이의 첫 걸음마를 보던 30살의 벅참, 그리고 마침내 은퇴 통지서를 받아드는 60대의 어느 날,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나오니, 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굳어집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은 분명 소중한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만으로 노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순간 예상치 못한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가 뒤늦게 후회하신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틈을 메우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034년 김정호 씨는 63세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은퇴식 날, 동료들이 건넨 꽃다발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마음은 홀가분함과 막연한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그는 스스로에게 퇴직 후 셋째 주 매달 나가는 관리비, 통신비, 병원비, 자녀 결혼 자금 지원까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네. 아내에게 그 말을 전하자 아내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동안 국민연금 말고는 준비한 게 있었나요? 숫자를 보는 순간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네. 아내에게 그 말을 전하자 아내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동안 국민연금 말고는 준비한 게 있었나요? 정호 씨는 30년을 성실하게 일해 국민연금이라는 하나의 축만 믿고 걸어온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이 돈으로 버텨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동네 복지관에 은퇴 설계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퇴직금의 일부를 생활비 통장과 비상금 통장으로 나누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식비를 줄였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소소한 강사료도 벌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정호 씨의 표정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둥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기둥은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호 씨의 이야기는 수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순간을 마주합니다. 정호 씨처럼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노후를 그려온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순간을 경험합니다. 퇴직 후 첫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예상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개인의 소비 습관, 거주 지역, 건강 상태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소득원에만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가진 위험성입니다. 퇴직 이후의 삶은 최소 20년, 길게는 30년 이상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의료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자녀나 손주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저축이나 투자라는 세 개의 축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것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우물물이 마르지 않는 한, 하지만 가뭄이 길어지던 어느 해 우물의 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두레박을 아무리 깊이 내려도 물이 조금씩만 올라왔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우물 하나에만 의존해 물을 저장할 항아리를 미리 만들어 노후 자금도 갖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우물 하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가뭄이 찾아올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물기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 그것이 든든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기 후회하기 쉬운 실수, 첫 번째 실수,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전에는 막연히 지금보다 덜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항목별 지출을 따져보지 않은 채 큰 그림만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실수가 생기는 이유는
재직 중에는 월급이 자동으로 들어오다 보니 지출을 세세하게 따질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정호 씨도 은퇴 전에는 관리비, 병원비, 경조사비를 따로 계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퇴직 후에야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여행을 떠나기 전 지도를 보지 않고 가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도 없이 떠난 여행자는 갈림길에서마다 시간을 허비하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경비를 쓰게 됩니다. 노후 자금도 같습니다. 정확한 지도, 즉 세세한 생활비 계산이 없다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최근 3개월치 지출 내역을 살펴보며 나만의 지도를 그려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의료비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는 횟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의료비는 그때 가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미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생기는 이유는 젊을 때는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의료비 지출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상의 인물 최미연 씨는 60대 초반까지 큰 병 없이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68세가 되던 해 무릎 수술을 받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한꺼번에 발생했습니다. 이는 마치 튼튼해 보이는 지붕이라도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정작 비바람이 몰아칠 때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던 노후 자금도 같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의료비 대비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노후 자금을 조금씩 갉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자녀의 어려움을 눈앞에서 보면 부모로서 외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상의 인물 박성수 씨는 결혼한 자녀의 전세 자금을 몇 차례에 걸쳐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윳돈에서 조금씩 내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금액이 노후 생활비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치 저수지의 물을 조금씩 계속 퍼내기만 하고 채워 넣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저수지 바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도 같습니다. 자녀를 향한 지원에도 네 번째 실수,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의 10,000원과 지금의 10,000원은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노후 자금을 계산할 때는 지금의 물가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착각이 생기는 이유는 물가 상승은 하루하루 눈에 띄지 않고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상의 인물 이동환 씨는 하지만 20년 뒤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는 그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온도 조절기 없이 방치된 방과 같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아주 천천히 올라가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서서히 더위에 지쳐갈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도 같습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온도 조절기 같은 장치, 즉 정기적인 재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선택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저 관행적으로 정해진 시점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연금 수령 시기에 따른 금액 차이를 직접 계산해 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상의 인물 한지영 씨는 조기 수령을 신청했다가 이후 다른 소득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수령액이 아쉽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징검다리를 건널 때 발을 딛는 순서를 미리 살피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순서를 잘못 계산하면 돌아가야 하거나 물에 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노후 자금도 같습니다. 수령 시기 하나를 정하기 전에도 충분한 계산과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0대를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 다음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최근 1년 안에 은퇴 후 예상 생활비를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둘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직접 조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셋째,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을 알고 계십니까? 넷째, 비상의료비를 위한 별도 자금이 있습니까? 다섯째,
배우자와 노후 자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3개 이상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준비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60대를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 다음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국민연금 외에 매달 들어오는 소득원이 있습니까? 둘, 은퇴 후 지출 항목을 실제로 3개월 이상 기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셋째, 자녀에게 지원하는 금액에 스스로 정한 한도가 있습니까? 넷째, 부동산 외에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섯째,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큰 지출을 미리 계획해 두셨습니까? 3개 이상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씩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은퇴 5년 차를 위한 여러분, 다음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은퇴 초기에 세웠던 자금 계획을 최근에 다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둘째, 실제 지출이 계획보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셋째, 건강 상태 변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을 새로 반영하셨습니까? 넷째, 남은 자산으로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다섯째, 필요할 경우 소득을 보완할 방법을 마련해 두셨습니까? 3개 이상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스스로의 노후를 잘 관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점검하면 됩니다. 여기 5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강태식 씨 58세. 강태식 씨는 30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은퇴를 3년 앞두고 처음으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보고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태식 씨는 강태식 씨는 국민연금이 전부가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영업자 윤정순 씨 61세. 윤정순 씨는 오랫동안 작은 가게를 운영해온 자영업자였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예상 수령액이 직장인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전문가와 상담 후 그녀는 자산을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윤정순 씨는 소득 형태가 다르면 준비 방법도 달라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맞벌이 부부 조현민, 이수아 씨, 각 63세, 60세. 조현민 씨와 이수아 씨는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을 받게 되지만 두 사람의 지출 계획은 서로 달랐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처음으로 두 사람의 자산을 한 자리에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자의 연금과 자산을 합치니 예상보다 훨씬 든든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 준비하는 것보다 함께 계획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조기 은퇴자 배영훈 씨 55세. 배영훈 씨는 남들보다 이르게 은퇴를 결심한 조기 은퇴자였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그 사이의 공백 기간,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를 어떻게 메울지가 그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퇴직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쓰는 계획을 세워 그 공백을 메워나갔습니다. 배영훈 씨는 이르게 은퇴할수록 공백 기간에 대한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국민연금 단독 서금자 씨는 다른 소득원 없이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수급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역복지관을 통해 다양한 노인복지 혜택과 생활비 절감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텃밭 가꾸기와 지역 커뮤니티 활동으로 생활비 부담을 조금씩 줄여나갔습니다. 서금자 씨는 소득이 제한적이더라도 생활 방식을 조정하면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70살의 내가 40살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봅니다. 40살의 나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나는 70살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국민연금만 퇴직금이 들어오면 절반은 반드시 손대지 않는 통장에 넣어두십시오. 의료비 통장은 나이가 들수록 자녀에게 주는 지원에는 배우자와 돈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십시오. 나중에 후회할 물가가 오르는 20년 뒤의 10,000원은 작은 취미나 은퇴 후의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계획보다 꾸준한 점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작은 선택들이
훗날 큰 안도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생활 수준과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소득원을 함께 마련해두는 자세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이는 개인의 건강 상태, 다른 자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선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건강 상태와 다른 소득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늦추는 것이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자녀 지원은 어느 정도가 가정마다 자산 규모와 자녀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신의 노후 생활비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한도를 정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많으면 노후 부동산은 현금 흐름이 아니라 자산과 별개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과 개인의 의지에 소득 보완뿐 아니라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노동은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균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어느 정도 건강 상태와 가족력에 따라 필요한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의료비 통장을 마련해 두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투자는 개인의 위험 감내 수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노후 자금 이야기, 각 가정의 소통 방식에 따라 접근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를 함께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대화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미래의 물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매년 한 번씩 계획을 다시 점검하는 습관이 변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을 어떻게 나누어 관리해야 하나요? 생활비, 비상금, 장기 자금으로 나누는 방식이 흔히 이야기되지만 비중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출 패턴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은퇴 5년 차에 계획을 다시 점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기 계획과 실제 생활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출 습관이나 건강 상태가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재점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 은퇴를 고려 중인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공백 기간을 메울 자금 계획이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필요한 공백 기간 자금 규모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역 복지 서비스나 커뮤니티 활동을 활용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다르므로 거주 지역의 복지관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 계획,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르면 이를수록 다만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느껴지는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소중한 안전망이지만 생활비는 막연히 짐작, 의료비는 미리 자녀 지원에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충분히 고민한 뒤에 결정하십시오. 배우자와 자주,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십시오.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준비의 방향이 달랐던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